이렇게 비대위원 박은식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며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신 분이 국제정서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야, 이거는 그 국부로 추앙받고 임시정부를 지탱했던 김구 주석을 폭탄 던지던 분, 당시에 국제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았기 때문에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를 하고 그 정통성으로 대한민국 헌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어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 되고 그게 국가의 정통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극우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의 윤봉길 의사 손녀분이 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쓴 얘기로 다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국제 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서 독립운동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 그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뭐 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반론을 하는 순간, 반론을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이제 우스운 얘기를 했는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이제 어떤 비대위원으로 지금 이제 현직 비대위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그러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런데 대응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쓴 글이니까는 나는 뭐 별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지난번에 민경훈가라는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비대위원 선임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디 숨어가지고 비대위원을 선임을 했거든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 이틀 동안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랬다. 그렇죠. 보도가 나왔었어. 그때. 그렇죠. 숨어가지고 이 비대위원들을 찾아서 이렇게 모셔온 분들인데 왜 다 이런 식이냐? 무슨 기준으로 데려온 분들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이 됐는가 하면은 어떤 기준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유튜브만 봤나? 거의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 정치 분석이 보셔야지 유튜브를 보려면. 상대편을 잘 공격하고 어떤 잘 꼬집고 그리고 상대편을 막 반대할 수 있는 논리만 갖춘 것만 보고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비대위라는 데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지금 이 정당이 비상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비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비상시에 설치하는 기구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이 보수 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보수 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춘 사람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공격형 무슨 공격수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 열어보니까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것들만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비대위를 왜 그런 식으로 꾸렸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수비는 안 하고 공격 축구만 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한번 드렸는데 공격 축구로 일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약점이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축구 선수를 데려와야지 왜 피구 선수를 공 던져가지고 상대방 맞추는 사람을 데려오냐고요. 골을 잘 넣을 사람을 데려야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피구 선수 데려다가 상대방 공 맞춰서 소위 말하면 이제 죽는다는 표현으로 내보내는 그런 건데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도 닮은 점이 드러난다. 그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강장 논란이 됐던 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도 있었지만 국방부에서 배포한 독도 관련 자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에 갔다 오면 젊은 버전의 구구 인사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아니 언론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 과정을 대통령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도 안 한다.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저는 뭐 닮았다 이런 점에서 같은 생각이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픽업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잘 맞네 뭐 이러면서 어떤 칼럼의 표현처럼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X세대 윤석열이구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X세대 윤석열. 그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뭐 와닿네. MZ세대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는 아니에요. MZ는 아니고요. 예. X세대가 맞을 예. 것 같은데. 예. 자, 아무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욕심은 알겠어요. 이승만의 공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제 선봉에 섰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친일사관이고 뉴라이트 꼴통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기 위해서 김구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승만을 그렇게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김구를 국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인데 이거 완전히 그 거꾸로 가는 거죠, 민심이랑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매를 벌고 있다라는 게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서서라든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뭐 해명 또는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어떤 진퇴까지도 얘기한다든지 함으로써 이게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무리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채널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고 방식들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저는 벌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상황을 만드는 위원회라고 지금 여의도에서 어제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이라. 비상상황을 만드는 위원회. 근데 실제로 그 서민 교수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대요. 빨대왕이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데 서민 교수도 이상한 발언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들 3명이 지금 비대위원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동종교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한 김민하 평론가의 조언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어떻게든 중도 확장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좋다. 프레지덴셜, 리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종교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정당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일반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쪽이다. 또는 너무 왼쪽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성 혐오가 좌우. 이거는 여성 혐오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 이게 만든. 보수의 가치가 여성 혐오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아니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말씀해 주셨듯이 비상대책위원회면은 당이 도대체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비판하고 오히려 레드팀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내 쓴소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드팀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일부 신문을 보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다. 팬클럽 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히 혼자서 인사를 할 때 주로 본인 팬클럽이라던가 극우성을 하고 비판을 받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철학도 문제가 있지만 실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집권 세력이라는 그 마인드셋이 아직도 집권한 지 지금 거의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2년을 채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간을 따지면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얘기가 마치 이 운동권 이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다 차지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 어떤 개혁 세력 스스로는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정의로운 검사 출신의 일부 세력들이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림을 자꾸 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방송 무슨 뭐 언론 이런데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방송이나 언론이 최소한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좌우를 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만 좌냐 우냐 얘기했을 때 우측으로 좀 기울어졌으면 기울어졌지 이 나라의 방송과 언론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우측으로 이 뭔가 이 상대적으로 막대구 부리기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탈출구가 이러한 무슨 뭐 빨대왕 뭐 이런 유튜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왜냐하면 서초동 법원 그쪽 인근에서만 이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쪽 인근에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엄마랑 같이 샀던 거 아니에요. 본인의 해명을 집을. 네,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대 뭐 한 중반에 빨리 고시에 합격했으니까 그때 뭐 그렇게 사고, 거기에서 계속 강남 서초구 또는 강남구 그쪽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 집단이 늘 그쪽에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만 모여 살면서 본인들 이야기만 듣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끽해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본인 친구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교류가 진짜 민심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이 예.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는 집단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되고, 예.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춰야 이 사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윤석열의 2인자인 것이 뿐이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비대위원장,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요, 무슨 선전 그 취임식 연설에도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야당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외에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치가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여구,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됐던, 또는 뭐 처칠이 말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운동권 세력 얘기합니다만, 민주화 운동 세력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그럼요. 지금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인정. 그러나 게다가 그때 고문했던 당사자들은 검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편에 있던 반대편에 있으면서 그럼. 사람들 고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런 어떤 예. 부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과 더불어서 일부 뭐 기득권화된 세력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비대위원을 선발하는 과정, 그다음 비대위를 운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보수 진영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나 하고 야당에 대한 어떤 공격만 하는 그런 비대위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에서 한동훈을 끌어들인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이 되어달라, 이런 취지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순신이 되기는커녕 윤석열 아바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